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2일 오후 6시입니다. 요사이 느닷없이 수도를 옮기는 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도를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정권이 무너집니다. 이런 예가 우리 민족 사회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에 실패하니까 느닷없이 수도를 아예 옮겨버리자. 그런데 그 말을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하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아예 옮긴다고 하면서 청와대도 옮기고 사법부도 옮기고 뭐 국회도 옮기자고 이럽니다. 그럼 그게 행정수도가 아니죠. 행정수도는 행정기능만 옮기는 거고, 이거는 국회, 청와대, 사법부까지 옮기면 그게 수도 이전입니다. 수도 이전을 줄이면 천도라고 합니다. 근데 노무현 씨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이런 속임수를 썼죠. 그때 충청남도 지역으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라고 해놓고 내용을 사법부, 청와대, 그리고 국회까지 다 옮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했어요. 언론이 행정수도 건설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다 이래가지고 충청도 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한 50만 표 차로 이회창 후보를 꺾고 당선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씨가 위헌 소송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어요. 이건 헌법 위반이다. 그때 변호인들이 논리 구성을 잘 했습니다. 왜냐? 이것은 헌법 개정사항이다. 헌법에는 수도를 서울로 한다는 말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헌법에 적혀 있다고 봐야 된다. 그걸 관습헌법이라고 합니다. 관습헌법. 관습헌법. 한국어는 한글과 한자로 표기한다 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한글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걸 추진하면은 그건 위헌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게 결국 여러 가지 변형되고 해가지고 우리 행정부의 일부 기능이 지금 세종시에 가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카드를 끌고 나와가지고 지금 여권에서 수도 이전이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 사기단이나 할 이야기입니다. 사기를 쳐서 정권을 잡은 게 정권 사기단 아닙니까?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사기를 쳤다가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제동에 걸려가지고 행정수도 건설은, 즉 수도 이전은 실패하고 행정기능을 양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공무원들이 세종시와 서울을 오고 가면서 길에서 시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또 천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것은 헌법과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실무적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뭘 할지 모릅니다. 뭘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만약 천도를 결심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국가를 해체하겠다,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망가뜨리겠다는 의도로 보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수도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서기 901년에 후고구려의 궁예가 수도를 송악, 지금의 개성으로 정했다가 3년 뒤에 철원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무리한 공사를 한 것이 민심을 흉흉하게 했습니다. 궁예는 또 국호까지 바꾸었어요. 후고구려를 마진으로, 906년에는 다시 국호를 태봉으로 바꿉니다. 수도를 옮긴 뒤 17년이 지나가지고
왕건이 이끄는 군사 쿠데타로 궁예는 죽고 왕건이 집권을 해가지고 수도를 다시 송악으로 원위치하고 고려라고 했습니다. 고려 인종 때인 1135년에는 수도를 개경에서 평양으로 옮기는 운동을 폈던 묘청 일파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권력투쟁에서 밀리니까 평양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다음 해에 진압이 되었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427년에 수도를 환도성, 지금 완주에 있던 환도성에서 평양으로 남쪽으로 옮겼습니다. 이 남진책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명분은 있었지만은 그 뒤에 고구려는 백제 신라와 자주 싸우고 또 수와 당의 공격을 받는 이 양면 협공을 당하면서 국력 소모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 668년에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서 평양이 함락되어서 망해버렸습니다. 백제는 서기 397년에 고구려군에게 대패해가지고 지금의 경기도 광주 일대에 있던 수도가 함락된 것을 시작으로 고구려의 공격을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다가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를 함락시킨 다음 계로왕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지금의 공주로 옮겨가지고 4대 66년을 보냈다가 성왕 때 다시 서기 538년 부여로 천도하여 660년에 망했습니다. 계속 수도를 옮기면서 백제는 쇠망의 길을 걸었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를 공주로 옮긴 왕은 백제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이었습니다. 그는 서기 477년 즉 천도를 한 지 2년 뒤에 부하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아마도 천도에 따른 지배층 내부의 암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를 공주에서 부여로 옮긴 왕은 성왕이었어요. 그는 서기 554년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군을 치기 위해 관산성 전투를 일으켰으나 신라군의 매복에 걸려 포로가 되어서 참수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논문 신라와 백제의 관산성 전투에 따르면 김갑동 대전대학 교수는 성왕의 한 폐인은 수도 이전에 따른 무리한 노력 동원으로 백성들이 피로해 있었고 불만에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무리한 천도가 성왕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발해는 약 230년간 수도를 5번이나 옮겼습니다. 국가의 구심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수도를 경주로 정한 뒤에는 망할 때까지 한 번도 천도하지 않았습니다. 1000년을 계속했습니다. 로마도 수도를 로마로 정한 다음에는 서로마, 동로마로 분리되기 전까지 한 1000년 동안 한 번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천년왕국 신라도, 천년공화국 베니스도 수도를 한 번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도를 할 때 보통 생각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정통성입니다. 수도 서울에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이 있습니다. 북한도 70년대까지는 헌법에 서울을 수도로 한다고 정해놨어요. 그만큼 수도는, 서울은 압도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남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통일을 포기한다. 북진 통일, 흡수 통일, 자유 통일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백제 고구려가 공통점이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다가 다 망했습니다.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다가 망한 게 뭐냐? 우리가 한번 자유 통일이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차피 통일이 될 텐데 그러면 수도가 지금 충청도에 가면 되겠습니까? 서울에 있어야지. 서울에 있어야지. 서울만큼 좋은 수도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의 정통성을 오히려 드높이는 이런 이른바 주사파, 김일성파, 김일성주의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요사이 천도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는 자는 그 사상을, 그 의도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한 음모가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컨대 요약하면은 수도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역사에서의 정통성의 중심이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생각할 때 머리에 서울이 수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가의 영혼의 문제와 관계됩니다. 정체성과 관계가 되고, 쉽게 말하면 평양과 서울의 대결입니다. 서울이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이 수도 기능이 싹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으면은 서울이 평양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부가 집중되어 있을 때는 수도권에 안보의 사령탑이 있어야 합니다. 안보 사령탑이 수도에 있어야 됩니다. 서울에 있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 직후에 한참 흔들릴 때 서울 사수한다, 서울 사수론을 꺼낸 것도 국민들이 불안할 때는 우리는 서울을 어떤 경우에도 내놓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게 민심을 장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서울을 내륙으로, 더구나 내륙으로 옮겨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수도를 내륙으로 옮기면 다 망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망합니다. 수도를 내륙으로 옮기면은. 더구나 대한민국은 해외로 뻗어나가는 해외 지향 국가이고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데, 충청도 내륙에 수도를 옮겨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가장 빨리 망하게 하는 방법은 수도 이전입니다. 그것도 남쪽으로의 이전입니다. 그건 역사가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감사합니다.